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8단원 중에 중단원 두 번째 단원 비열과 열팽창이라는 단원 중에 오늘은 비열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 내용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8단원에서 중단원 2단원은 비열과 열팽창 이 두 가지만 배우면 끝나는 단원이에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비열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건데, 오늘 수업 내용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짱돌찌개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채널에서 짱돌찌개라는 게 나왔는데, 이 영상 내용을 보면서 이 짱돌찌개가 진짜인지 혹은 거짓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돌 아니에요? 이거 참 우리 수윤 씨 전에 없이 난감해 보이는데. 돌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거든. 잠깐만요. 이거 왜 넣으셨어요? 이거 저 옷은 까만 돌인데 무니까 또 단단하니까 이게 오래 간다고. 이 뜨신 기운이. 이걸 넣으면 다 먹을 동안 국에 안 식을 수가 있다니. 오석처럼 철분이 많은 돌일수록 단단함이 강해서 보온 효과를 내기 좋다는데요. 겨울철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라고 합니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 옛날엔 진짜 그 짱돌이었는데, 짱돌. 영상 잘 보고 왔죠? 우리 짱돌찌개를 보면은 국에다가 국을 끓일 때 같이 돌을 넣었어요. 돌을 넣었어. 그래서 돌을 넣어서 국을 끓이면은 국에 따뜻한 게 오래 간다. 그러니까 국이 더 천천히 식는다라는 거겠죠. 천천히 식는다. 그러니까 국에 돌을 넣어서 끓이면 국이 더 천천히 식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진짜일까 혹은 거짓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잘 적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도 함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적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 이제 시작할 건데 먼저 실험 영상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실험 영상은 교과서 280페이지에 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질량이 같은 두 액체의 변화, 온도 변화 비교라는 실험입니다. 간단하게 실험 소개를 해줄게요. 우선 질량이 같은 액체, 두 가지 액체를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비커, 스테인리스 비커 두 개에 물과 식용유를 같은 질량만큼 넣습니다. 교과서에는 100g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험에서는 70g씩 바꿀 거예요. 70g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70g씩 물과 식용유를 이렇게 잘 넣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식용유를 장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과 식용유를 동일한 핫플레이트 위에다가 올려놔요. 핫플레이트는 가열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가열 장치 위에 올려놨다라는 건 물과 식용유가 시간에 따른 열 공급량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오랜 시간 동안 가열을 할수록 이제 같은 양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열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과 식용유를 동일한 핫플레이트 위에 얹어 두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를 각각 꽂습니다. 온도계가 움직이지 않게 스탠드로 고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천천히 가열을 하면서 1분 간격으로 물과 식용유의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 영상 같이 보고 올 테니까 학습지에
이렇게 적는 곳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1분 지났을 때, 2분 지났을 때, 3분, 4분, 5분 지났을 때 온도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기록해 보도록 합시다. 네, 실험 영상 잘 보면서 기록 잘 했죠? 저도 같이 기록을 해봤는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물과 식용유 온도가 모두 29.6도로 동일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1분 뒤엔 34.9, 그리고 2분 뒤엔 40.3, 3분 뒤엔 45.9, 4분 뒤엔 54.5, 5분 뒤에는 62.5도씨가 되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29.6 동일했는데 1분이 지날 때마다 36.8, 44.8, 54.3, 그리고 65.1, 74.9도씨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더 큰 물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5분을 기준으로 삼아 봅시다. 5분이 지났을 때, 가열한 지 5분이 지났을 때, 가열한 지 5분이 지났다라는 건 물과 식용유를 5분 동안 가열을 했다라는 거죠. 5분 동안 열 에너지를 공급을 했다. 5분 동안 열 에너지를 공급을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을 때 온도 변화가 더 큰 물질은 물일까요? 식용유일까요? 네, 당연히 식용유가 되겠죠. 식용유.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물 같은 경우에는 29.6도에서 62.5도로 변했어요. 29.6에서 62.5. 약 32.9도 정도 변했네요. 32.9도 정도.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29.6도에서 74.9도로 변했어요. 74.9. 그래서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약 45.3도 정도로 변한 것 같아요. 식용유가 훨씬 더 많이 변했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더 큰 물질은 식용유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과 식용유 중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은 어느 쪽이 많을까? 우리 열의 양은 물과 식용유에게 동일하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29.6도에서 우리 54도까지 높이는데 한번 봅시다. 54도가 여기와 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29.6도씨에서 54.5도씨까지 올리는데 4분이 걸립니다. 4분. 그런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동일한 29.6도에서 54.3도까지 올리는데 3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3분이라는 시간. 그럼 물과 식용유 중에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어떤 게 더 많이 걸릴까? 당연히 물이 더 많이 걸리겠죠. 물.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물과 식용유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가열할 때, 동일하게 가열할 때 온도가 변하는 그 양은, 온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는 물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 28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우리는 질량이 같은 두 가지 물질을 가열을 했어요. 질량이 같다는 거 우리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를 가열을 하면요, 식용유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더 빨리 높아져요. 식용유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더 빨리 높아진다. 이처럼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가해도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만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만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 열량이라는 말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열량이라는 거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열이 이동한다고 했죠. 이동하는 열의 양, 얼마나 많이 이동하냐를 우리가 열량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단위는 줄을 사용해요. 줄. 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고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물리량 하나를 정의할 건데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알아둘 개념,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할 거예요. 비열.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할 겁니다. 줄 퍼 킬로그램 도씨. 그대로 읽으면 돼요. 줄 퍼 킬로그램 도씨.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단위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거라 했죠. 기준은 1kg과 1도씨예요. 우리가 속도 단위 할 때 미터 퍼 세크 많이 쓰잖아요. 미터 퍼 세크. 이거는 1초에 움직이는 거리라고 하잖아요. 속도. 1초에 움직이는 거리. 그래서 우리는 1초, 1세컨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분모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분조로 가고요.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되는 건 1kg 그리고 1도씨이기 때문에 킬로그램과 도씨가 분모로 가고, 열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열량이기 때문에 열량의 단위 줄은 분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단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래 그림을 함께 볼까요? 아래 그림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어요. 철, 모래, 알루미늄, 콘크리트, 콩기름, 얼음, 에탄올, 물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 달라. 그래서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물질도 비열을 비교하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과 알루미늄 같은 거를 봅시다.
철과 알루미늄은 둘 다 은색을 띠고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을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비열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지난 6단원에서 열심히 배웠었죠. 물질마다 서로 다른 그 물질 고유의 특징을 우리가 고유의 성질을 뭐라고 했었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었어요. 물질의 특성. 그래서 비열도 물질의 특성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더 자세히 봐볼게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물 1kg, 물 1kg의 물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1줄이에요. 1줄. 그런데 철 같은 경우에 철 1kg의 철을 1도씨 온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0.11줄이에요. 0.11줄.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똑같이 1줄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1줄만큼 우리가 가열을 할 수 있을 때, 물 1kg은 1도씨밖에 오르지 않지만 철 1kg은 9도씨 정도 오를 수가 있다. 왜냐면 0.11줄마다 1도씨가 오르잖아. 그러면은 0.99줄이면 9도씨가 오르겠지. 그래서 1줄 정도면 물은 1도씨밖에 오르지 않지만 철은 9도씨나 오를 수 있다. 자, 이거는 같은 양의 열량을 공급했을 때 비열이 큰 물 같은 경우엔 온도 변화가 더 작고요. 비열이 작은 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온도가 잘 변한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갈 때, 가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온도가 내려갈 때, 냉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게 됩니다. 그리고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차갑게 식게 되겠죠. 그래서 돌판같이 비열이 큰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은요, 뜨겁게 가열했을 때 천천히 식게 됩니다. 그래서 돌판은 비열이 큰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뜨겁게 가열된 돌판은 천천히 식어요.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한다라는 거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험할 때 우리가 제일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걸 맞춰줬냐면 질량이 같게 맞춰줬어요.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를 가열하면 식용유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더 빠르게 높아집니다. 식용유 온도가 더 빠르게 높아져요. 비열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량.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했습니다. 비열. 그래서 비열의 단위 어떤 거 사용했냐면
어떤 물질 1kg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줄 퍼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을 합니다. 단위는. 그리고 비열은 물질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 할 수 있어요. 물질의 특성.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고,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죠. 잘 변하지 않고,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한다. 비열이 크면 잘 변하지 않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한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비열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짱돌찌개라는 거 봤었잖아. 짱돌찌개. 자,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우리 이유를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걸 알려면은 진짜 돌을 넣으면 빨리 식는지 혹은 천천히 식는지를 알고 있으려면 돌의 비열과 물의 비열을 같이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돌의 비열은 각각의 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돌마다. 근데 돌의 비열은 대충 0.5부터 그러니까 0.5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정도부터 비열이 좀 크면 0.8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의 비열은 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열을 정의했기 때문에 1 줄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됩니다. 자, 그럼 돌의 비열이 더 커요? 물의 비열이 더 커요? 돌의 비열이 더 커? 물의 비열이 더 커? 당연히 물의 비열이 더 크죠? 물이 1이기 때문에. 그럼 돌의 온도 변화가 더 빠를까? 물의 온도 변화가 더 빠를까? 조금 바꿔 말하면 돌이 더 빨리 식을까? 물이 더 빨리 식을까? 그건 당연히 돌이 더 빨리 식겠죠. 돌이 더 빨리 식어. 돌의 비열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국그릇에 냄비에 돌을 넣었어요. 돌을 넣었어, 냄비에. 그러면 여기에 돌을 넣는 게 더 빨리 식을까요? 물을 넣는 게 더 빨리 식을까요? 돌의 비열이 더 작기 때문에 돌을 넣는 게 훨씬 더 빨리 식겠죠. 그래서 자연인에 나온 것처럼 국을 오래오래 보존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돌을 넣는 것보다 돌만큼의 같은 질량의 물을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짱돌찌개는 거짓이다. 짱돌찌개는 거짓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적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열팽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 열팽창도 재밌는 영상 여러가지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